알겠죠? 네, 여러분 좀 화면 내려가면 보이게 할게요. 자, 이제 손 띄워도 돼요. 손 띄세요. 요것만 보이죠? 자, 이쪽 나와서 발표하시죠. 아, 네. 뭐야 이거는? 자, 이쪽. 그거 안 돼, 이거 안 돼. 나오네. 저거 좋았어요. 자, 저 제가 드릴게요. 화면 이거 따로 주지 말고 화면 다 지워놔요. 내가 너는 내놓은 화면 거네요. 왜 그 다른 화면 지웠어? 자, 건들지 마요. 건들지 마요. 네. 자, 이야기하세요. 아, 네. 저희조는 엄제법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일단 원문을 첨부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내용 요약을 해봤는데 교수님 넘겨주세요. 네. 아, 엄제법은 배꼽에 그 떡을 여러 약재를 합쳐서 떡을 만든 다음에 배꼽에다가 붙여서 대소변 불통에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소변 불통 방법으로 일단 인장환으로 일단 장을 이렇게 윤기, 진액을 넣어줘서 대변을 아래로 내려주는 방법도 있고 폐기를 내려가지고 불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엄제법의 예시로 4가지가 나왔습니다. 백반을 배꼽에 올려서 찬물을 떨어뜨려서 냉기를 뱃속으로 통하게 하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파나 생강으로 떡을 만든 다음에 배꼽에 붙이고, 그리고 뜸을 뜨거나 우렁이나 달팽이를 질게 찌은 후에 배꼽에 붙이면 그 불통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엄제법이 어떤 원리인지 궁금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그 4가지 방법 중에 3가지 모두가 그 열을 가하는 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떡은 열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을 가하는 데 의미가 있고 그래서 뜸 치료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렁이나 달팽이를 사용한 것도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는 저희는 이 미끈거리는 성질이 대변의 아래로 내려주는 진액을 보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배꼽에 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해봤는데 배꼽의 중앙을 의미하는 심골혈 인맥인데요. 인맥은 선천의 전기가 통해서 건비 이장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꼽에다가 이렇게 떡을 바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피부로 흡수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용 요약에서 차가운 성질을 배꼽 아래로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 방법은 윤활약이 주로 윤활약과 공활약이 평하거나 한한 성질이 많아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또 고민했고, 또 마지막으로 현대의학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렇게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건 토론 내용을 그대로 복붙한 거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이요? 없는 것 같네요. 없다면 발표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정하지 네, 저분이요. 결론에 보면 네. 미끈거리는 성질이 진액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과연 그 성질 미끈거린다는 것만으로도 진액이 보충될 수 있는지 그걸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도 거의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피부로 흡수를 하는데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미끈거리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환자가 그가지고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게 저도 사실 엄제법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토론대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결론을 쓰면 안 되죠. 아, 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결론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결론도 지우야죠. 그러면 혹시 교수님 어떤 방법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아시나요? 달팽이와 네. 맞고 있는데 그게 뭐랄까 유추
유추하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미끌거리는 네. 성질이 진액을 보충한다라고 유추하는 것이지 이게 맞나 틀리나는 아직 모르죠. 아, 그렇다고 맞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증명된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고 더 해주면 좋고 여기서 결론서 이렇게 했으면은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생각은 맞다라고 결론 내린 거죠. 아, 결론을 저희가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토론 내용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네. 그래도 지울 건 지우고 늘 것도 그래서 아, 네. 이 토론 내용을 갖다 요약한 게 결론이죠. 아, 맞습니다. 토론 내용 요약한 거예요. 늘 거 넣고 뺄 거 빼고 하는 거. 근데 단어 쓰니까 이제 뺄 때는 빼줘야 되는 거. 이게 더 기본적인 상황이 네. 되는 것이죠. 자, 요 마지막에 현재 의학에 적용하기 어렵다. 예, 요거랑 요 밑에 세 줄이죠. 그 세 줄을 갖다 읽어보면은 과연 저게 맞나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네. 맞아요?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복강령 저도 동의하는 게 복강령 수술하는 것보다 다른 한의학에도 사화제가 정말 많기 때문에 엄제법보다는 사화제가 낫고 이런 것보다는 사화제가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네. 현재는 그러한 제형이 약이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 이게 엄제법을 하는 약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양방에서 배꼽에 떡을 바르죠. 현대에는 현대의학이에요, 현대예요. 이게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현대의학에서는 뭐를 해요? 최고중 관장하잖아요. 관장하면 거의 8, 90% 해결이 되죠. 거의 해결이 되는데 한의학에서는 아직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써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옛날에 한 관장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걸 갖다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비교한다는 거는 조금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아,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은 최고의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총변작용을 한다? 복강경 수술은 뭐예요? 어떻게 하죠? 수술을? 야, 핸드폰 놓고요! 아니, 보고 있어요. 이 화면 없을 거니까. 자, 복강경 수술 어떻게 해요? 놀랬지? 복강경 수술 어떻게 하죠? 자, 드라마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돌담배가 나오고 봤을 거 아니에요. 복강경 수술 어떻게 해요? 구멍 뚫어서 넣어요. 어디다 구멍 뚫어요? 배에 배꼽. 배꼽이랑 이렇게 배꼽이 구멍 뚫려요? 그러면 좀 잘못 봤겠죠? 배꼽 옆에예요. 배꼽은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해서 배꼽 뒤져 나가서 수술하거든요. 배꼽 있으면 쭉 칼을 뱉다가도 이렇게 돌아가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배꼽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꼽 주위로 가서 복강경하고 복강경 수술 통해서 총변작용을 하게 만들어요. 이건 대단한 실력 가진 사람이죠. 복강경으로 들어가 대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썼다면 굉장히 무식한 거죠.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토론 과정이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아니, 어찌 최대한 브레인스토밍. 이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해야 되는 이렇게 썼다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소리 써서 앞에서 한만 잘 썼어도 이것 때문에 빵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울 건 확실하게 지워야 돼요. 빨리빨리. 토론 써도 거의 똑같잖아요. 토론하면 그대로 썼다 하지만은 이 결론이라 나왔기 때문에 결론부터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맞는 것 같다라는 걸 저 주장하거나 틀린 거면은 미끈거리는 진행을 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난 아닌 것 같다. 왜 아닌 것 같냐? 단순하게 미끈거린다고 진행을 부정한다면은 그 옛날 분필, 활석 같은 거 이것도 미끈거리잖아요. 이런 것도 진행을 보충시킬 수 있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솔직히 이 미끈거린다는 이 성질을 가지고서는 진행 보충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우렁이나 뭐 이런 걸 갖다 쓴다는 것은 자체가 좀 윤활성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성질의 것을 갖다가 배꼽으로 배꼽에 넣고 거기다 열을 가해서 그 기운을 갖다 넣어준다는 이런 생각으로 한 것이지 이 진액을 보충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한 건 아니겠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봐주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수고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2조 나오세요. 2조.
앉으세요. 저희는 설사 선용 승량지향이라는 주제에 대해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수업 시간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뭐지 하다가 그 동의보감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다가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여름철 장마에는 이제 습이 많이 생기는데 습이 설사를 유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경에서 보면 습을 치료할 때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반미를 가진 이런 스며 나가게 하는 약을 통해 이제 소변을 나오게 하여 설사를 치료해야 한다고 한대요. 근데 이제 한습이 왕성하여 이게 조금 더 심해져서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아까 앞에 말한 그 기존에 알려진 방식인 소변을 나오게 하는 이수약을 쓰면은 내려가는 길을 더 내려가게 하고 그 음을 계속 더해주어 양이 고갈된대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설사선용 승량지약이라는 게 이런 양이 고갈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강활, 독활, 승마 등을 사용하여 이제 양기를 올려주는 약을 쓴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냥 저희는 궁금한 게 이제 보면 처방이 강활, 독활, 승마 각각 이제 1.5도에다가 방풍, 감초 이렇게 넣어서 쓴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냥 본초 시간에 강활, 독활 비교가 그냥 떠올라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강활, 독활은 모두 거품, 제습, 지통하는 효과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각각 어떤 부분이 달라서 같이 쓰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되게 결론적으로 되게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각각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쓰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보면 이제 강활 같은 경우는 상체 쪽이나 이제 표부분, 겉부분의 풍습을 제거하고 이제 독활 같은 경우 하체 쪽이나 이제 리 쪽 속이겠죠. 속의 풍습을 제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양자를 합하여 자주 써서 이제 쓴다고 하고 또 다른 구절을 보면은 이제 한습이 성할 때는 풍을 도와서 고르게 한다고 하였고 아래 있는 것을 들어 올린다는데 이 아래 있는 것을 들어 올리는 걸 역할을 하는 게 강활, 독활이 풍습을 제거하고 이 승마는 아래 있는 것을 들어 올린다, 양을 들어 올린다라는 구조랑을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활, 독활은 같이 표와 리의 풍습을 각각 제거를 해주고 승마를 활용하여 승마가 이제 아래 있는 것을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그래서 네 여기 아까 보면은 이제 밑줄 친 부분인데. 강활과 독활은 모두 풍습사를 제거하지만 특히 강활은 표, 독활은 깊이 있는 리를 제거하기 때문에 서로 밑에 상수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여서 전신의 풍습을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궁금해요. 이게 저희도 이제 처음 보는 구절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소변을 활용해서 그 하는지까지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수작용을 활용하여서 그것도 그 이수작용의 일환이 하나일까? 그러니까 이수작용을 통해서 소변이 잘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소변이랑 그 설사가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수작용을 통해서 설사를 치료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거풍 제습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설사 같은 경우 네? 네네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잠시만요. 저희도 궁금하네요. 저도 처음 보는 구절이라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보면 여기 승량지에 안 쓰잖아요. 근데 지금 말한 것은 독할 방풍 같은 습을 갖다 제거하는. 그것도 승량이 아니라 제습이잖아요. 저요.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습이 여름철에 생기는 습이 이제 설사를 유발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풍습사를 제거하려고 하지만은 여기에는 풍습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거기다 승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량지약이라고 쓰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만요. 아까 그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설사했는데 설사라는 것에서 이 설사와 수분이 왜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누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자, 설사라는 증상과 수분과의 관계, 예,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먼저 설사가 생긴 이유 중 하나가 비위에 한습이 쌓이게 되면서 비위의 기능이 정체되는 영향이거든요. 그러면 습이 쌓인 걸 제습을 시켜야지 되니까 그걸 이조약을 통해서 그 거품 제습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사란 증상은 어떤 증상이죠? 대변에 물이 많은 거죠. 그죠? 대변에서 물이 같이 많이 나와요. 그럼 어찌됐건 간에 대장의 기능, 생장에서 대장 기능이 뭐였죠? 네? 뭐요? 파? 대장이 파화시킨다? 생장 시간에 간장 기능 뭐죠? 간장 기능. 네. 간장이요. 또 간죽은 또 소설 또 간장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장의 기능은 대장의 주요 기능이 뭐 있어요? 핸드폰 보는 사람들 대장의 주요 기능이 뭐였어요? 예, 수분 흡수, 비별 청탁을 걸러내잖아요. 몰라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절대 이런 거 안 배웠어. 몰라, 이런 거. 내가 모르니까 안 배웠어. 청탁을 구분하죠. 걸러내죠. 그러니까 청탁을 걸러내서 대변을 내보내거나 안 그러면 이 수분들을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대장에서 그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대변이 어떻게 돼요? 수분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변에 이 물이 많이 생겨 있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대장의 기능도 좀 활발하게 시켜서 그 물과 그 건더기를 걸러내야 되겠죠. 그걸 바꿔내는 과정 가장 중요한 게 대장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장에서 하는 이걸 갖다가 한의학에서는 뭐 비위 운하라든가 여기 뭐 비신의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습사를 갖다가 제거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대변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분을 갖다 어떻게든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땀을 내거나 또는 이 소변을 많이 보게 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땀을 내는 것보다 일단 소변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이뇨제를 갖다가 많이 사용한다는 그런 쪽으로까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대변에서 설사는 이렇구나. 그럼 반대로 변비는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수분이 아예 없는 것이죠. 거의 없어서 수분이 없고 그다음 대장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서 그렇게까지 좀 더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더 쉬워지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자, 이제 3조. 예. 자, 3조에서 발표하려면서 이 밥을 먹다가 화장실 가는 사람들 많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자, 이런 거 있겠죠. 마이크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희는 밥을 먹자마자 대변을 보는 증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증상은 이제 비와 신의 문제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원래 비와 신이 서로 교제를 잘해서 이 물과 곡식이 나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식사 후 바로 대변을 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비기가 강하지만 신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과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가면 대장으로 이 삭지 않은 설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이신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신환이라는 약은 비신의 기운을 서로 통하게 해서 음식물이 저절로 소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효능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비기와 신기를 묘하게 합하여서 대변을 뭉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신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신환은 대조 49개, 생강사근, 육두구 중양, 파고지 내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온신건비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이 효능을 가지고 비신구허, 식감하는 주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장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에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토론을 통해 조금 살펴보겠고요. 이 이신환이 나와 있는 동의보감의 구절에는 매일 새벽에 물을 쏟아붓듯 설사를 하는데 다른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는 것을 비신설이라 한다. 이럴 때 쓰는 약이고, 그리고 신화한데 세교에 상하면 대부분 발이 차갑고 이렇게 또 묽은 변을 보게 되는 증상에 자주 쓰이는 약입니다. 이 이신환의 대조가 많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 대조의 효능, 대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추라는 약재인데요. 이 약재는 보중, 익기, 보비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이신환처럼 대변과 관련된 처방에 많이 쓰이는 약재입니다. 대조는 약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비위를 보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대변이 묽거나 설사하는 경우에 쓰기에 좋습니다. 이 대조가 쓰인 설사에 관한 처방에 이신환 말고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은 소건중탕 그리고 사신환, 개지가 작약탕에서도 대조를 많이 넣어서 이 설사를 치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이신환의 대조가 보중, 익기, 보비위를 담당을 한다면 이신환에는 육두구와 파고지 같은 약재도 들어가 있는데 이 이신환이 아까 전에 비와 신을 같이 보하는 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비를 보하는 약재는 육두구이고 신을 보하는 기능을 하는 약재는 파고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재들의 조합으로 설사를 먹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비가 너무 강해서 병이 나타난다. 네? 이 비가 상대적으로 신기에 비해서 강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 결론적으로는 비기와 신기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비를 내리기보다는 그 둘 사이에 기기도 잘 운행이 되고 신기도 잘 운행이 된다고 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두 개를 같이 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보면요, 대조가 49개, 대추가 49개, 49개 정도 한 50개 정도 되는 대추 무게 어느 정도 될까요? 대추 50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될까요? 800g. 네? 대추 50개 800g이에요? 대추도 하나 거의 생강 4근. 생강 4근이면은 4근이면 몇 g이죠? 한 근이 몇 g이죠? 한 근? 600g인 것도 있고, 저 마늘 같은 경우는 400g, 고추가 400g, 고기는 600g, 한 근이 400g이 빠지는데 한약 때는 대부분 뭘 따르세요? 한 근이 600g이죠. 한약 때는. 한약 때한 근이 600g이면 몇 g이죠? 280g이네요. 대추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어떤 거예요? 생강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더 해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대추가 49개니까 가장 많이 들어갔나 보다 라고 하고서는 대추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걸 더 중시 여겨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 아까 질문사항에서도 분명히 비기능 강아지 신경 모자란다 라고 했으면은
약이 들어갈 때 오히려 이 파고지가 주약이 되고 나머지 약들이 보조하는 약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보면은 대추, 생강, 육두부 거의 이 세 가지가 다 비위를 갖다 좀 강하게 해주거나 양기를 갖다 도와주는 이런 약이고 파고지 하나만 내장 이것도 별로 안 들어가죠. 얼마 안 들어가는 요런 약으로서 딱 하다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이거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말이 안 맞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더 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뭐 이 처방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신기제에서 유수곡집인데 비기가 비록 강하지만 신기가 부족하다. 신기와 비기를 따졌을 때 비기가 강하지만 신기가 부족하다. 라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비기는 뭐 아주 그냥 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신의 기운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때 이신연을 갖다가 취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이고 이신연의 내용을 봤더니만은 온신건비하는 이런 효능이 있는데 실제로 구성 약재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온신건비는 하겠지만은 이 비장이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구체여 이렇게 이런 비장을 도와줄 수 있는 약을 구체에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실제로 그 동의수세보원 같은 경우 또 됐어요. 동의수세보원에서 그 한동수 선생의 주석을 다루는 이런 책에서 보면은 그 독활지향탕 같은 이런 형방지향탕 형제방풍제란 육미지향탕이 변방이라 했죠. 그래서 아마 의학사 시간에 팔미가 육미를 변하고 육미가 이런 독활지향탕이나 형방지향탕으로 변하는 과정을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필요 없는 약들은 과감하게 제외를 시켰어요. 소양인 약에서 소양인은 비대신수하기 때문에 비장이 크다. 비장의 기능이 좋으니까 탄약을 쓸 필요가 없겠다. 해서 탄약을 빼고 다른 약들을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까지 됐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비신을 갖다 다 돕는다는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 처방을 좀 더 과감하게 고칠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처방을 구체적으로 그대로 써야 될지 안 그러면은 또 다른 처방으로 약간 변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일단 이런 약들을 과연 이렇게 썼을 때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좀 봐줄 필요가 있겠죠. 어찌됐건 비신의 조화로서 이 대변도 잘 보고 하는데 신장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신기를 갖다 보충시켜주는 뭐 이신원 같은 걸 쓸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조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조 나와서 발표를 좀 하시죠. 네, 저희는 노인 비결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노인 비결 동의보감 원문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노인은 진액이 적어서 변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왕을 복용하여서 설사시키면 진액이 모두 제거되기 때문에 대장을 적셔주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추가로 노인 변비의 종류를 찾아봤는데 열비, 기비, 허비, 냉비로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열비는 몸에 열이 많거나 술과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하여서 위와 장에 열이 쌓여서 발생합니다. 기비의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혹은 책상 앞에서 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하여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기가 잘 흐르지 못하고 스티커가 너무 웃겨. 죄송해요. 기가 잘 흐르지 못하고 뭉쳐서 발생합니다. 허비는 기운과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데
신체가 허약한 사람, 수술 후, 출산 후 발생하는 게 주로 해당합니다. 냉기는 위와 장에 차가운 기운이 뭉치거나 체질적으로 평소에 몸이 차고 허약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죄송해요. 스티커가 너무 웃겨가지고. 종류는 이렇게 되고요. 저희는 노화에 따른 진액 감소의 이유에 대해서 더 찾아봤습니다. 한의학에서 노화는 기의 하강의 결과로 해석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전통 한의학과 달리 서양의학적 접근에서는 기력의 부조화를 산화와 항산화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의 하강을 노화라고 본 거랑 달리 서양의학에서는 산화와 항산화로 보았습니다. 근데 기는 면역 증진과 건강 증진을 위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작용하게 되면 혈액 내 콜티솔 호르몬의 수준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기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화에 따른 진액 감소로 다른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 조사해봤습니다. 노화에 의해서 진액이 모자라질 수도 있는데 또 산량맥이 새하거나 인맥이 허해지고 태충맥이 새하게 되면은 수가 화를 조절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화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화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수인데 대개 신이 수를 주로 관장합니다. 수는 수액이나 진액이라 할 수 있으며 화는 열로서 영상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심은 화에 속하고 신은 수에 속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심화는 신과 아래로 내려가 만나 신수를 차게 하지 않고 심수는 심으로 올라가 심화가 항승하지 못하게 되는데 만일 신수가 노화로 인해서 부족해져서 심화를 상대하지 못하면 심신불교가 되어서 화양상의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정리된 걸 보시면 노화에 의해서 진액이 부족해지면은 변비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신수가 부족하여 심화를 상대하지 못하여 심신에 장애가 생기고 불면이 유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정리하자면 기가 하강하여서 노화가 이루어지며 노화에 의해서 삼형맥이 쇠하거나 인맥이 허해지고 태충맥이 쇠하게 되면 수가 마르고 진액이 부족해집니다. 이것으로 변비가 생기는데 아까 보셨던 다양한 종류의 변비 중에서 허비가 노화에 의한 변비의 주를 이루게 되고 또 화병이 생길 수도 있으며 심신불교로 인해 불면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류로 보면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 중에서 어떤 증상이 가장 노인한테 흔한 건가요? 아까 노화로 인해서 변비가 발생하는 이유가 진액이 말라서 발생한다고 했는데 저기 허비 보시면 기운과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고 신체가 허약한 사람, 수술 후, 출산 후, 노인 변비가 주로 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노화가 기의 하강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해석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기운과 혈액이 부족해서 허비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노인 변비가 허비에 많이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있을까요? 제목은 노화에 따른 진액 감소 해놓고 일단 뭐 기에 대한 이야기 쭉 해다가 갑자기 진액 감소 얘기가 나오니까 도대체 이걸 왜 넣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노화에 따른 진액 감소 이유, 요거 제목은 좀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노화 진액 감소를 갖다 좀 더 구체적인 연결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이상하게 연결되니까 좀 뭐랄까 생각을 좀 다시 하면서 좀 제목을 달리 써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그 노화에 따른 이 노인 변비라는 경우에는 뭐 여기서 기비를 갖다가 거의 뭐 실증으로 봤죠. 여기 떠는 것은 거의 실증을 봤는데 실증보다는 허증이 훨씬 더 많죠. 노인들에서. 노인들이 되면 뭐든지 다 아까 여기도 노화를 기가 떨어진다라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서 종료를 할 때 기가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의 실증이 아닌 허증으로 많이 봐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기비나 허비 같은 경우가 노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도 그냥 일반적으로도 진액이 부족해져서 이 기혈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변비가 생기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그 노인 변비, 아주 심하지 않은 일반적인 노인 변비에서는 그냥 약간 윤장암 같은 걸로 장을 좀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약재를 많이 쓰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5조 발표를 한번 하시죠.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많이 있나요? 아이쿠야. 네, 저희 조는 대소변 불통을 주제로 했고요. 그래서 대소변 불통이 뭐냐면은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소변 불통은 대소변이 통하지 않는 것으로 대변 비결과 함께 소변 또한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면서 뇌경에서는 3초 약이라고 하는데, 약이라는 것을 잘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양간격이라는데 이것도 3초약의 병이라고 하였고, 또 동의보감에 이르면은 이제 지각환, 추기환을 이제 치료약으로 썼고, 대소변이 나오지 않을 때는 3일승기탕, 차고산 등의 약을 썼다고 합니다. 외치로는 회생신고, 정향상, 엄제법, 도변법 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한 내용은 이거예요. 대변 비결과 대변 불통의 차이는 무엇일까인데, 사실은 그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조문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우선 가장 큰 차이는 대변 비결은 정의는 대변이 늘 말라 있어서 대변을 보기가 힘든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대변 불통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대변이 나오지 않고 막혀서 배가 불러오는 것을 이룹니다. 그래서 대변 비결 같은 경우는 진액이 속에서 마르고 대장에 열이 있거나 또 장이 지나치게 찰 때 생기게 되는 거고, 대변 불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적 의미의 변비랑 조금 더 가깝긴 하고, 좀 장기적으로 대변 분리가 일어났을 때 대변 불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변 비결은 이제 조한 것을 윤하게 해줘야 치료하는데 그 중점이 있고, 대변 불통 같은 경우에는 길을 통하게 하여서 막힌 것을 뚫어주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변을 통하게 할 때 모두 길을 내리는 약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주제였던 대소변 불통이잖아요. 그래서 대변 불통에다가 소변까지 안 나올 때 합쳐서 대소변 불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소변 불통은 대소변이 통하지 않는 것, 그리고 대변 비결은 대변이 늘 말라 있어서 보기가 힘든 것, 대변 불통은 며칠 동안 대변이 나오지 않고 막혀서 배가 불러오는 것. 그래서 대변 비결 같은 경우는 조한 것을 윤하게, 대변 불통은 길을 통하게 해서 막힌 것을 뚫어주는 치료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를 내리는 약을 모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치료가 같이 되는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변 비결과 불통은 주로 어떤 증상이 잘 걸리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기반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현대적인 의미의 변비로는 대변 불통이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변이 말라 있어가지고 통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아마 사실 조율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은 큰 결론에서 변비 증상이랑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말라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복합적으로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대변 불통하고 대변 비결을 갖다가 구분을 아주 애매하게 해놨죠. 좀 확실하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대변 비결 불통 다르니까 이렇게 써놨겠죠. 어떤 점에서 다를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대변 비기 쉽게 표현해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거랑 아니 어렵게 하지 말고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으로 한번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대변 비결하고 대변 물통 이제 이렇게 받으면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마른 것을 아니 둘 다 3일 동안 대변 못 봤어요. 네. 3일 동안 대변 못 봤다 하면은 뭐 대변 비결이에요, 대변 불통이에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 구분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개념 차이를 갖다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대변 비결은 좋아한 것을 아니 그러니까 3일 동안 대변을 못 봤어요. 네. 대변 비결이에요, 대변 불통이에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불통이 이제 며칠 동안 나오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간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도 잠길 수 있고 이틀도 잠길 수 있고 3일 잠길 수 있어요. 자 소변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참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자 그럼 대변 하루 종일 참았다. 이거 장기예요, 단기예요? 소변을 하루 종일 참을 수 없죠. 소변 하루 종일 참으면 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병이 생기죠. 대변은 어느 정도 갈까요? 그럼 대변 비결과 불통이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그 차이가 좀 이렇게 봐서 잘 모르잖아요. 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주면은. 대변을 탐을 못 봤다 했을 때 이건 대변 비결이다, 아니면 대변 불통이다. 그리고 오일을 못 봤을 때 비결이다, 불통이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다른 사람도 얘기를 해주세요. 혼자 여기서 고생하지 않게 크게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네, 들은 이야기로. 가르쳐서 들었으니까 좀 더 알 거 아니에요. 네, 대변 비결 같은 대변 불통이 조금 더 오래된 증상이고 일주일에 2번 이상 보지 못하면은 대변 불통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일주일에서 우리가 3일, 4일 잡죠. 4일 동안 대변 못 봤다면 이게 대변 불통이에요, 대변 비결이에요? 대변 불통이요. 그럼 3일 못 봤다면 그 중간에 있는 어딘가. 그럼 2일 못 봤다면 비결이에요, 불통이에요? 어떤 책을 딱 보거나 했을 때 이 용어를 갖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걸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네, 고생했어요. 네. 여기서도 대변을 보기 힘든 것이라고 해놨죠. 대변을 보기 힘든 거. 대변은 못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대변을 보긴 보죠. 다만 너무 힘들게 하루에 한 번씩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거의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거의 용을 써서 겨우 조금 볼 수 있는 이런 정도를 대변 비결로 보여야 되는 것이죠. 아예 이 불통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 꼭 잠궈가지고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 하루 이틀 지났다고 이걸 갖다가 대변 불통이라고는 안 하죠. 소변은 이틀 지나면 소변 불통이어서 카드타 꽂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대변은 좀 심한 경우는 거의 뭐 한 달 정도도 버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장하고 파내고에도 굉장히 어렵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변 같은 경우는 조금씩이라도 보고 또 보려는 이런 의지가 있다면은 그런 것이 있다면은 이 불통이 아니라 비결 쪽으로 변비 쪽으로 이렇게 가주게 되는 이런 구분을 좀 더 해주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두 가지 증상을 나눠놨죠. 나눠놓은 거니까 우리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잠시만요. 네.